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이고 곧 5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엔 당연히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제 나이 타령 좀 할게요. 27에 결혼해 아이 둘 낳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세월을 다 보냈는데 제가 봐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거울을 보면 주름만 가득한 늙은 여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남들은 저보고 밖에 나가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살림하며 애들만 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번 자기네들은 집에 가면 퇴근하고 오는 남편이라도 있지. 나는 20년 동안 퇴근하고 집 들어오는 남편이 없잖아. 주말 부부로 사는 것도 1, 2년이지. 자기네들도 20년을 그렇게 살아봐. 내가 결혼은 한 건가, 남편은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더 비아냥대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런 말이 배부른 소리라 생각을 했지만 20년 동안 남편은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아예 몰랐고 말썽을 부려 학교를 불러갈 때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남들처럼 남편과 사소한 거 하나도 상의를 할 수 없었고 모든 걸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그 결정과 선택이 옳지 못하기라도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다 저 혼자 져야 하는 상황들이 다반사였죠. 그리고 20년 동안 제 생일은 늘 혼자였어요. 물론 애들이 커가면서 제 생일을 챙겨주긴 했지만요. 근데 한 번은 제 생일이 전날이었을 거예요. 큰아이같이 아빠한테 연락을 해. 내일 올라올 때 대구 유명한 빵집에서 케이크를 좀 사오라고 말을 했더니 애아빠가 무슨 날인데 케이크를 사오라고 하냐며 그냥 먹고 싶은 거면 집 근처 빵집에서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딸이 성질을 내며 아빠는 엄마 생일도 모르냐며 그럼 본인들 생일도 모르는 거냐고 아무리 따로 산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가족인 아빠보다 남인 친구들이 자기를 더 잘 안다며 이럴 거면 엄마는 대체 왜 아빠랑 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사춘기로 예민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저도 그땐 위로보단 딸아이에게 버릇이 없다며 말을 그렇게 하냐고 꾸짖었는데 타지에서 혼자 사시고 고생하시는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왜 그렇게 툴툴거려? 원래 사는 게 바쁘면 그런 거 챙길 시간도 날짜도 다 까먹어. 너도 우리 나이 돼봐. 그런 거 챙기고 사나. 사춘기라고 해도 말 조심해. 분명 가족으로 묶여진 사이인데 딸 말처럼 남보다 더 못한 가족으로 지내고 살고 있으니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늘 외롭고 남편이 남같이 느껴지는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가뜩이나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남편은 성격까지 무뚝뚝해 저한테 먼저 살갑게 연락을 한다거나 말을 거는 것도 없었고 주말에 올라오면 잠만 자거나 본인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나 시부모님에게 가는 거밖엔 없었어요. 남편에겐 그 주말이 말 그대로 꿀 같은 주말이니 오로지 본인이 하고 싶은데 시간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 저랑은 시간을 갖고 부부의 대화를 제대로 한 적도 별로 없었고 애들과도 어색하기만 해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저희 애들은 딱 3마디로 대화가 끝났는데 잘 지냈냐, 학교는 다닐만 하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이게 끝이었죠. 차라리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아웅다웅해도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늘 배부른 소리라고 하고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니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왕따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요. 이렇게 20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게 된 걸 결혼 후 1년 뒤 남편이 대구로 발령이 나면서부터였어요. 그땐 저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저도 임신 전까진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따라가지 못했고 남편도 그때는 어차피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올라올 거야. 내가 거기 내려가서 다시 또 잘하면 올라오겠지. 라고 했고 몇 년만 참고 살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이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5년 차 되었을 땐 남편이 또 말이 바뀌더라고요.
솔직히 잘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이 나이에 잘려서 실업자 되는 것보단 그냥 잠자코 정년 때까지 있다가 나오는 게 낫지. 지금 내 상황이 자천된 꼴인데 이거 억울하다고 올라가겠다고 항의하다 괜히 찍혀서 잘리면 우리만 손해지. 게다가 우린 지금 둘째까지 가졌잖아. 이런 상황에서 잘리면 진짜 손 빨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말 부부로 사는 거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남편이 말한 타당한 이유엔 저도 할 말이 없었고 계속 먹고 살려면 이 길을 택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남편이 저렇게 말은 해도 언젠간 회사에서 남편을 올려보내겠지 했던 게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외롭게 지내던 제게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되었어요. 동네 친구들과도 멀게 지냈었는데 공감 가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된 거죠. 주말에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맞은편에서 오는 어떤 부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아 씨? 아이고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네?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일주일 됐어요. 근데 선배님도 여기 사셨어요? 어머 너무 반갑네요. 아 옆에 사모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선배님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남편 회사 후배인데 대구로 내려가기 전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 앞마당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남편 후배라는 가족은 바로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고 이사할 때 저랑은 가볍게 눈인사를 해서 얼굴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 회사의 후배일 줄은 몰랐죠. 그 후배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굉장히 쾌활했는데 어머 너무 잘 됐네요. 저 여기 이사 오고 좀 어색해서 정 붙이려면 오래 걸리겠다 했는데 아시는 분이 있으니 사모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장도 같이 보고 동네 맛집이나 카페도 같이 가면 되겠네요. 원래 동네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잖아요. 제 성격이 워낙 오지랖퍼라 그런 거 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여자의 남편도 저희 남편에게 악수를 청하며 반갑다고 하였고 저한테도 이웃이니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그 자리에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가 사이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와서 또 보자고 인사를 하였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물어봤는데 나이는 저보다 4살이 적은데 회사 입사를 20대 초반에 해서 회사에서도 최연소 신입사원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혀를 끌끌 차며 제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 겉모습은 저렇게 헤헤거리고 해벌쭉해 보여도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나 이쪽 지사에 있을 때도 제 별명이 독사였어, 독사. 지금쯤이면 아마 나랑 직함이 비슷할 텐데 능력이 좋으니 승진도 빨리 되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네. 하기야 자기 커리어 포기 안 한다고 애까지 안 낳는다고 했었으니 뭐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자기 남편한테도 신체적으로 애 못 갖는 몸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대. 오늘 보니까 애는 안 낳긴 안 낳았나 봐. 아무튼 당신 쟤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오며 가며 얼굴 인사만 하면서 지내. 무슨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카페를 가고 그래? 왜? 저 여자가 당신이랑 같이 일했을 때 어땠다고 흉이라도 볼까봐 그래? 아이고 걱정 마셔요. 나도 사람 가리면서 사귀니까. 딱 봐도 성격이 나랑 정반대라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말도 많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아까도 갑자기 내 팔짱을 막 끼는데 아니 누가 보면 나랑 한 몇 년 동안은 알고 지낸 것 같다니까. 깜짝 놀랐어. 당신이 잘 봤네. 지 말대로 완전 오지랖퍼야, 오지랖퍼. 그러니까 상사들이 이뻐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 암튼 당신이 알아서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이 여자와는 절대 친해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제 말이 무색하게도 며칠 만에 절친이 되어버렸죠. 남편의 후배는 성격도 성격인데 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성격인데 그런 마음이 이뻤어요.
언니, 우리는 집에 둘밖에 안 살아서 쌀 이만큼 사면 오래 두고 먹어야 돼. 근데 언니네는 애들이 둘이니까 이거 같이 나눠 먹자. 라며 제게 언니 소리를 하면서 잘 따랐어요. 저 또한 없던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이 동생하고 잘 지냈는데 처음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다 점점 가깝게 지내며 마트도 가고 밥도 먹고 심지어는 목욕탕까지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문득 사회생활하는 저희 남편의 모습은 어떤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회사 생활할 때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었어? 내가 모르는 면이 있나 해서 나는 여태껏 살면서도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잘 모르겠어. 주말 부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어쩔 땐 진짜 남이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 언니도 대단하고 선배님도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주말 부부하는 게 쉽냐고. 이건 회사가 문제야. 이렇게 멀쩡한 부부를 강제로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네들이 뭐 정신적 피해 보상 해줄 것도 아니고 나는 언니 심경 100% 이해해. 얼마나 외롭겠어. 아우 선아야 나 감동 먹어서 울컥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여태 한 명도 없었어. 가족 빼고는. 그 심경을 왜 몰라. 나도 늘 그게 걱정이고 조마조마하면서 회사 다니는데 회사 안 다녀본 사람들이나 잘 모르고 언니한테 속 편한 소리 한다 하는 거야. 난 언니 이해해. 그리고 선배님은 회사에서도 엄청 무뚝뚝하셨어. 입 바른 소리도 잘하시고 싫은 소리도 잘하시니까 회사에선 아무래도 선배 같은 사람은 방해만 되니 그냥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거지. 언니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 마. 선아로부터 들은 남편의 모습에 저는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똑같구나 싶어 한편으론 안심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선아한테 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데 선아의 남편 또한 저랑 저희 애들에게 잘했어요. 아무래도 선아네 부부는 아이가 없으니 선아 남편이 저희 애들을 많이 이뻐라 했어요. 게다가 예전에 남편이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면서 본인이 자식이 없으니 남의 자식들이 예뻐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가끔씩 주말에 남편이 올라오지 못하면 선아 남편이 저희 애들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곤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하고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는 친자매급으로 잘 지냈어요. 남편도 제가 선아랑 친하게 지내는 걸 의아해했고 나는 걱정인 게 당신이 박선아 씨랑 친하게 지내면서 나쁜 걸 배울까봐 걱정이야. 계속 친하게 지낼 거면 당신도 처신 잘해. 괜히 내 얘기 잘못했다가 회사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게. 남편은 워낙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심해 늘 눈치를 보는데 저도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걱정 마 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선아랑 거리를 두겠다고 할 줄 알았는지 제 대답에 영 시원치 않은 표정만 지었고 거기에 선아 남편까지 저희 애들에게 잘해주니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았던 게 아빠인 본인도 못해주는 걸 선아 남편이 대신 해주니 아무래도 속이 쓰린 것 같았죠. 그러니 늘 선아 남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많았는데 자주 그 사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죠. 그 박선아 씨 남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남의 자식들한테까지 신경을 써? 자기네들은 자식이 없으니 우리 애들한테 욕구를 풀고 있나? 라든지 박선아 씨 남편은 주말에 어디 안 간대? 박선아 씨 남편은 애 낳고 싶단 생각은 안 한대? 라는 사적인 질문들까지 저한테 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몰라. 남편이 짜증 섞인 말투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전 궁금하면 당신이 물어보라고 하고 말았네요. 어쩔 땐 애들한테 관심 없는 당신보다 선아 남편이 더 아빠처럼 잘 챙겨준다니까. 당신도 애들한테 관심 좀 쓰고 그래. 애들이 얼마나 아빠가 그리웠음 다른 아저씨가 잘해주는 걸 좋아하겠어? 제 말에 남편도 뜨끔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애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려고 챙기곤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아가 뜬금없이 저희 집에 왔는데 애가 완전히 풀이 죽어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에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어보니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도 끝물이긴 끝물인가 봐. 내 나이 이제 4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짐 싸들고 내려가라고 하네.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건 그만두라는 거밖에 더 돼?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라며 울먹이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선 선아에게 부당한 이유로 남편이 있는 옆 지역으로 발령을 냈고 거의 통보식으로 선아에게 내려가라고 했다는데 누가 들어도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만약 저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를 그만두었을 텐데 선아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며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선아를 보니 이러니 애도 안 낳고 그렇게 독하게 이 자리까지 간 거구나. 쉽게 얻어지는 건 없구나 싶어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직 남편은 몰라. 남편은 내 성격 알아서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도 안 할 거야.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주말 부부를 우리도 해야 될 텐데 남편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어. 언니도 우리 남편 알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착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하잖아.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내가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나 언니한테 부탁 좀 하나만 하면 안 될까? 응? 무슨 부탁?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들어줄게. 고마워, 언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언니가 우리 남편 좀 가끔씩 들여다봐주면 안 돼? 저녁밥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챙겨주면 안 될까? 장보고 하는 건 내가 달마다 언니한테 줄게.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사실 밥이야 저는 365일 차리는 사람이니 그건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지만 문제는 선아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론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었지만 먼저 네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아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 남편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선아에게 달에 30만 원씩 받고 선아 남편의 저녁을 챙겨주기로 했고 저도 나름 알바하는 기분으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은 제가 선아 남편의 밥을 챙겨준다는 것보다 선아의 지방 발령 사실에 더 놀라워하며 껄껄거리고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아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 아주 회사에서 나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눈밖에 나지. 아유, 쌤통이다, 쌤통이야. 대체 남편이 왜 이 정도로 선아를 미워하는지 이해가 안 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 선아가 본인의 동기다 보니 승승장구하는 꼴이 배가 아팠다고 하더군요. 남의 아픔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좀 야비해 보였지만 원래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저는 선아가 지방으로 떠난 뒤부터 선아와 약속한 대로 선아 남편의 저녁을 챙겨 퇴근 시간에 맞춰 반찬과 밥을 문고리에 걸어두곤 했는데 퇴근을 하고 오는 선아 남편을 딱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매번 우렁각시처럼 이렇게 저녁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어야 하는데 저도 숫기가 없어서.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저도 선아한테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감사해 마세요. 그나저나 나름 신경 쓴다고 쓰고 있는데 반찬은 입맛에 맞으세요? 아, 예. 너무 맛있습니다. 현주 씨 음식 솜씨는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죠. 제가 완전히 운이 좋은 놈이죠. 현주 씨 남편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하며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회식을 할 때는 저녁 준비를 안 해줘도 된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핸드폰 번호까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저희는 서로 핸드폰 번호까지 교환을 했고 뭐랄까 조금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따뜻한 국이나 전골을 할 때면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먹자고 하여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곤 했어요. 물론 선아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근데 선아가 지방으로 내려간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주말에 점점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귀찮기도 하고 왕복으로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긴 쉽지 않은 것 같았죠. 선아도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언니네 부부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근 20년 가까이 주말 부부를 했어? 가만 보면 선배도 대단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말이야. 게다가 선배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멀잖아. 그치. 그렇다고 차도 없는 내가 내려가기 뭐해서 남편이 올라오는 건데 그래서 주말에 오면 잠만 자고 가. 아이 그럼 네가 올라오는 게 힘들면 네 남편한테 좀 내려오라고 하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걱정된다 얘. 언니, 내가 누구야? 나 박선아야, 박선아. 여기서 나른 사람들 잘 사귀고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남동생 부부가 나 있는 데서 차로 40분 거리에 살잖아. 그래서 가끔 남동생 네 집 놀러 가고 그래. 남편한테는 차마 미안해서 내려오라 소리 못해. 내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아, 그리고 언니, 선배한테 회사에 문제 생긴 거 들었어? 응? 무슨 문제? 아니, 말 안 하던데. 왜? 무슨 일 생겼어? 아, 아직 선배는 언니 걱정할까봐 말 안 했구나. 이번에 회사랑 계약한 베트남 공장이 계약을 없는 바람에 진행해놓은 프로젝트가 다 엎어졌어.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선배네 지사랑 우리 지사랑 협업해서 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선배도 집에 못 올라갈걸? 나는 더더욱 못 올라가고.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됐다며 베트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다고 몇 개월은 집에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하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저랑 선한 남편은 전쟁터로 각자의 배우자를 보낸 느낌이었고 저는 그런 선한 남편을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었는데 어느 날 선한 남편이 저한테 반찬통을 주겠다며 잠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다른 때와는 좀 다른 얼굴을 하며 약간 우수에 찬 얼굴로 저한테 통을 건네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손을 턱 잡더니 잠깐 시간 있냐고 본인이랑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 그 손을 뿌리치며 애들 학원에서 올 시간 됐다고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들어왔어요. 생전 저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로 불편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는데 어색하게 되었다 싶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한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게 하루에 한 번씩 사적인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한 번은 자기랑 술 한잔 하자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한 남편에게 단단히 얘기를 했어요.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뭐 하는 거냐며 외로운 거면 선아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본인도 선아한테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선아도 바쁘니 오지 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선아 남편에게 자꾸 이렇게 질척대면 선아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오늘부로 반찬 배달도 그만하겠다고 했죠. 원래 이런 분이셨냐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보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선아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현주 씨, 나 현주 씨한테 정말 할 말 있어서 그래요. 나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현주 씨가 내 연락도 다 차단하고 이렇게라도 만나니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랑 같이 집으로 가요. 집 가서 얘기해요. 라며 제 팔을 막 잡아당기는데 전 그런 선아 남편을 뿌리치며 선아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집까지 가자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요. 저는 그쪽 같지 않아서 내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될 거니까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요. 현주 씨는 현주 씨 남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현주 씨보다 현주 씨 남편을 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게 현주 씨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안쓰러워서. 나도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해요. 현주 씨 남편 진짜 모습 내가 보여줄 테니까. 라고 하는데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에 유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 선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 귀로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듯 모에 홀려 선아 남편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일이었죠. 선아네 집에 들어선 순간
마루 벽면엔 온통 저희 남편과 선아가 함께 있는 사진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선아가 배가 불러 저희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들락날락하는 사진까지 보이는데, 누가 봐도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둘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도 이게 다 무슨 사진이냐고 물었고, 선아 남편은 제게 여태까지 숨겨온 진실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아 남편 말론 제가 4개월 전쯤 와이프랑 알고 지낸 지인한테 연락을 한 통 받았어요. 아빠 되는 거 축하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그런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와이프 몰래 와이프를 찾아갔는데 와이프가 사는 오피스텔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낌새를 채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겠다 싶어 심부름 센터에 맡겼는데 현주 씨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버젓이 회사도 같이 다니면서요. 아니, 선아는 다른 지사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현주 씨 남편이랑 같은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 와이프 지방 발령 난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려간다고 했다네요. 그 둘 거기서 아주 작정하고 불륜하고 지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림 차리고 애까지 가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나한테는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뒤에서 순 딴짓을 하고 있다는 말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선아 남편 말로는 아마 임신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고 바쁘단 핑계로 올라오지도 내려오지도 말라고 한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훌쩍이고 울고 있으니 선아 남편도 꺽꺽대며 울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다른 남자와 했다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제서야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이 돌아왔고 여태 남편 놈과 선아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곱씹어봤어요. 남편 놈은 여태까지 선아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게 다 연기였고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앞에서 선아에 대해 나쁘게 얘기를 해야 지들의 관계가 티가 안 나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선아 그년도 저한테 친밀감을 유지하며 저를 탐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모든 걸 다 보여줄 테니 말이에요. 선아 남편은 그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한테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어쩌면 모르는 게 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대요. 불륜으로만 끝날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저희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다는데 선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부턴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고 도저히 맨정신에는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제게 술을 마시자고 한 거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선아의 출산일 전에 맞춰 싹 다 뒤집어 엎어놓을 거라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달에 있을 선아의 출산일 전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하였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죠. 새벽부터 선아 남편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내내 저나 선아 남편은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한숨만이 가득했네요. 도착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배를 눌러 집을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이 되면서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침대에 같이 누워있을까 아님 같이 밥을 먹고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고 배를 누르던 찰나 집 앞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아마 선아의 비명소리 같았고 선아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배를 막 눌렀어요. 문을 두드리며 배를 누르다 보니 한참 뒤 나이가 지긋한 어떤 여자분이 헐레벌떡 집 안에서 나오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문이 열린 틈으로 집 안을 봤고 그 안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엔 거실 크기만한 욕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선 남편과 선아가 수중분만을 준비하고 있는데 분만에 씨름을 하고 있던 남편 놈과 저는 두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 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오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남편과 선아, 그리고 선아 남편까지 다들 두 눈이 빠질 정도로 놀라 당황을 하였고, 남편 놈은 그런절 말리며 출산만 하게 해달라고, 제발 출산만 하게 해달라며 끝나고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 놈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그 나이 먹고 힘이 남아돌아 딴 년 임신까지 시켰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이러려고 나랑 20년 동안 주말 부부 행세한 거야? 20년 동안 얼마나 더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어? 하며 설명할 것도 없다고 다 알고 온 거고 올라가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리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아 그년에게도 밤 같아선 남편 놈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지도 엄마가 된다고 저리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악담을 퍼붓고 너도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서 똑같은 괴로움을 겪어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너한테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 그리 하려고 했죠. 선아 남편은 그런 선아와 제 남편 놈을 보곤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는데 옆에 있던 조산사가 말리며 산모한테 위험하다고 경찰 부른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밖에 나와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울고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듯 쫓겨난 선아 남편과 함께 그만 올라가자고 하였고 올라가서 해결을 하자고 하였네요. 몇 시간 뒤 출산이 끝났는지 남편 놈과 선아년한테 불통 터지게 전화가 오는데 전화 받지 않고 법원에서 보자고 하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륜이니 당연히 저희가 승소하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승소를 떠나 저희 애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걱정이었고 제가 당한 상처는 어떻게 아물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 놈과 선아는 저희 집으로 올라와 현관문 밖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구했고 저는 그런 연놈에게 얼음장 같은 물 한 바가지를 뿌리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어요.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고 니네 둘이 불륜한 사실도 니네 회사에 전부 다 알려서 개망신을 줄 거라고 했네요. 남편 놈은 소송까지 가지 말자며 합의 이혼을 해준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하여 저는 양육권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달라고 했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달라고 하여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혼해줬어요. 근데 너무 기가 찬 게 선아 그년이 제게 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소송만 걸지 말아줘. 언니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괘씸해. 네 커리어에 주운 글씨 남기는 건 싫니? 너 불륜했잖아. 너 상간녀잖아. 내가 처음으로 네 커리어에 주운 글씨 남겨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야 네가 낳은 네 자식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라며 상간녀 소송 걸어 위자료 받아내고 소송 결과문도 회사 인사과에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보고 소문내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끝을 냈고 상간녀인 선아와도 끝을 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선아 남편은 연락도 없이 사라지듯 사라졌는데 저나 선아 남편이나 피해자일 뿐이었죠. 피해자인 저희는 아직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숨어버리고 고통 속에 샀는데 전 남편 놈이랑 선아는 애 돌잔치까지 하며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억울하지만 그 두 인간들에게 얽매이면 제가 너무 불행해질까봐 요즘은 행복해지려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여태 외롭게 살았던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받기 위해 친구들도 사귀려고 하고 취미생활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쩌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지만 행복하게 사는 건 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